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우리 집동이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몇 개월이지? 벌써 8개월이에요.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진짜 거의 다 왔네. 아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6월 초? 근데 아직 출산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원래 둘째는 다 그런 건가? 이제 하면 돼. 이제 지금부터 하면 돼. 이제 시작하면 되는 이제 거지? 하면 돼. 네, 지난 영상에서는 임신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에 출산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출산 예정인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잘 기억하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출산한 가정부터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첫 아이의 경우에는 200만 원, 둘째 아이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후에 1년 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바로 국민행복카드로 충전이 된다고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곳도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배달을 한다거나 장보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비, 육아용품 사는 데에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이 첫 만남 이용권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2024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산후조리원 경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 공제가 안 돼서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아예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받고 싶으면 본인 개인 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거죠. 바우처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는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산후조리원은 그냥 일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2세 아이를 키우는 출산 가구에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2024년이 되면서 부모급여가 조금 더 인상이 됐어요. 0에서 11개월, 만 0세는 매달 100만원, 12에서 23개월, 만 1세는 매달 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해요. 부모급여는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 금액이 차감된 다음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시면 그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되고 지급되죠. 그리고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더라고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꿀팁 중에 하나는 부모님 계좌로 부모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아이 계좌를 개설해서 아이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오, 왜? 이게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2천만 원을 증여하는데 이제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을 합쳐보면 10살이 되기 전에 2천만 원이 넘어요,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서 아이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이게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 통장 이름으로 받으면 이거는 아예 증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2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 이건 그냥 2천만 원 되고 내가 2천만 원 또 줄 수 있는 아. 증여까지 할 수 있는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아이 이름으로 수당을 받으시는 게 아이 이름으로 돈을 모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첫째가 있는 분들은 지금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10살인데 작년에 딱 끊겼거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출생 이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이 이름의 계좌로 받으시면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랑 같이 아동수당도 이제 아이 계좌로 받으시면 좋겠죠. 전기요금도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세요?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은 전기요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름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아이 있으면 공기청정기, 가습기 이렇게 전기 제품을 사용할 일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한 혜택이죠. 전기세 할인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생신고 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123번으로 전화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 경비라고 해서 1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했던 게 50만 원은 산모랑 신생아 건강관리 시스템에 관한 비용에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건강식품이나 뭐 의료비, 운동하는 거 수강하거나 뭐 마사지 같은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추가로 마사지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할 때, 운동 수강료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산후조리원에서 추가 마사지 할 때 그때 이용하면 유용할 것 같은데. 첫째 때는 약간 그렇게 뭐 몸도 또 젊기도 했고 뭐 마사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운동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둘째 낳으면 진짜 내가 마사지도 많이 받고 운동도 꼭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약간 이런 결심이 되게 쓰고 있어. 그래, 조리원에서 많이 누려. 그때가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아, 그리고 둘째를 낳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첫째 낳았을 때랑 다르게 회복이 좀 더디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노화의 영향이지 않을까? 시간이 8년이 지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대부분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한 2, 3주 있고 다시 집에 와서 2, 3주 정도 산후관리사를 또 부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저희 때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정부 지원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가족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출산 예정에 40일 전에 신청을 해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부담금을 결제를 하는 거죠. 정부 지원이랑 연계된 산후도우미 업체를 이용을 하면 거기에서 결제하는 거를 다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축하금 이런 것처럼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구마다 다 다르고 지방도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하고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에 보니까 충북 괴산에서는 셋째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5천만 원을 준대요. 5천만 원. 크네.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어떤 집은 쌍둥이로 셋째, 넷째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씩 이제 1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만 낳아도 한 1억 주면 좋을 텐데. 뭐 물론 돈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또 애를 막 많이 낳는 거는 아니지만 이왕 낳는 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챙겨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지금 출산 준비 중이신 육아동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많은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몸도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실 텐데 저희 아육톡 영상과 함께 출산을 준비하시면서 아자아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